저는 일간에 의해서 2강을 하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행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많으면 40명, 적으면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서술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바로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강의의 주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풍수관상의학 이렇게 주제를 삼았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제가 맺었습니다. 풍수관상의학 천문 이러한 학문들은 객관의 학문이라 경험의 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미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 수천 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훌륭한 사람들이 함께 축적된 지식의 결과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러면 너무나 서글플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인 경험의 축적의 학문이기 때문에 믿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믿을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노력에 의해서 공부에 의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운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숙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숙명은 실제 바꿀 수 없죠.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 또 큰 사람, 어디고 찍을 수 없잖아요. 저같이 얼굴이 검은 사람, 또 하얀 사람, 이런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숙명인데 운명은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나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처절한 자기 반성과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력이 겸비되지 않고는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노력이 보통 노력으로서는 안 되고 극한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양의 여러 학자들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무진내를 썼고 또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좋은 교인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한다든지 또 묵념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고래로 동양에서는 좋은 일, 적덕을 첫째로 쳤다. 덕을 많이 쌓는 것. 이것이 운명 바꾸는 첫째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덕, 덕을 쌓는 방법을 저번 때 제가 공과격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점수가 몇 점, 어떠한 일을 잘못했으면 마이너스 점수가 몇 점, 이제 공과격을 해서 이 많은 점수가 3,000가지 이상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타고나지만 열심히 적덕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대통령도 될 것이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국회의원도 될 것이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은 사람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거 분명히 믿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이 분야의 공부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정상 김금태 선생 저번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가장 역술가 중에서 1등으로 뽑아줍니다. 실제로. 저 이영돈 PD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영돈 씨가 우리나라 뭐 몇십만 명 중에서 이렇게 순서를 차례차례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역술가들에게. 거기에서 1등으로 뽑히는 분이 저분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7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뭐 현금이 가장 많다는 정효주양 납치 사건이 있었지요. 그것을 저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가면 있다 그래고 잡았어요. 실제로 범인을 몇 차례 잡았었어요. 그것이 실제 영화화 된 것이 흑비수사라는 수사인데 그것을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저분이. 이게 얼마나 실제로 보면 신통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분 주장도 나의 주장도 이렇게 운명이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적덕, 덕을 많이 쌓게 되면은 이러한 운명을 분명히 바꿀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인간이 공평합니까? 그래서 있으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운전하는 자, 목숨명자, 운명은 바꿀 수 있는 자기 운전하기 따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뭐 말씀입니까? 저번 때 강의 이해 다 되셨죠? 그런데 이거 바꾸기가 보통 쉬운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러면 누구든지 다 운명을 바꿀 수 있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저 중산 선생하고도 상의를 몇 번 해봤었어요.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주를 다 갖다 봐왔어요. 대통령 사주 가지고 타고난 사람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여기 계신 유성희 의원 사주만도 못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극한 상황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겪지 못할 그러한 최고의 자기 수련, 자기 수행, 또 남에 대한 적덕, 공덕, 이것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지, 나면서부터 사주팔자가 대통령 될 사주팔자 가지고 태어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만 하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서면들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구지자는 덕지고 제가 구하면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당지자 실제 놓아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노력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사주학이에요. 사주학 참으로 어렵습니다. 요새 아시는 분들 아시면 타라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그 양반이 당신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애를 해서 실제 죽었어요. 그 시에. 근데 그 양반이 무엇으로 봤냐? 저번에 내가 소개했던 자미드스라는 복으로 봤어요. 그거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것은 공부는 확인이 할 일은 못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베리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을 의무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런 거 믿지 마라 하는 의미에서 있으나 믿지 마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운명, 개, 천명, 하루 명을 바꾸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개, 천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더라도 너한테 좋은 일은 적덕이다. 적덕 1번.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적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래야한가를 알아야 적덕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양이에요. 수양. 자기 수양. 내면의 자기 수양이 밑받침이 되지 않고는 절대 적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양하게 되면은 적덕하지 마라 하더라도 적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어떤 의미에서 적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양이에요. 수양. 이 수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한 70%를 차지할 것이고, 이것이 잘못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동양 사상과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양을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독서도 있고 정좌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내면적으로 주장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 선지후행이나 지경중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장을 탁상공론자 이렇게 표현해요. 먼저 알아야 한다. 순서로 보면 행동과 알의 순서는 실제 알이 먼저예요. 행동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로 놓고 보면 선지후행이 먼저 알아야 하고 뒤따라오는. 그러나 아는 것은 뭐 때문에 아느냐, 행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지경, 아는 것은 가벼운 것이고 행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다. 그래서 지행합의래요. 왕양명 선생만이 지행합의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회암 주자 선생도 순서를 말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행합의 언행 일치가 우리가 수양해야 할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저번 때 이제 수양은 방법은 대학에서 자신, 내가 스스로 밝혀가는 것, 이것을 명덕이라고 하고, 내가 밝혀보니까 좋더라. 그래 상대방과 공유해야겠다. 이것이 신민, 그래서 타신 그래.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해주는 거. 타신. 이것이 어디에 가서 하나가 되느냐? 지선의 자리에 가서 합일점을 맺어야 한다. 그 지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전두환 대통령 내가 만나보던 아니지만 아마 그 양반 만나보면 그럴 거예요. 나 광주 그 민주화 의원 때 우리 최경환 의원이 그때 직접 참가하셨고 유공자신데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죄가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에요. 선택을 잘해야 해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나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 나는 내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미 중요해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뭐 어떤 경지에서 그걸 알아야 하냐. 수양의 경지요. 어떻게 할 때 제대로 된 수양을 할 수 있느냐. 그 수양의 가치 기준이 불편불허 한쪽에 치우치도 않고 한쪽에 의지하지도 않고 불편불허 아무것도 없는 그 중후 부동식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냐 중후 그러죠. 중후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욕, 칠정의 감정이 발현되기 전의 상태, 또 다른 말로 하면 희로애락이 발현되기 전의 상태를 중이라고 한다. 그 중의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만이 진정으로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를 한다 라고 답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일환으로 여러분들 신독 말씀 많이 드죠. 신독 그러면 신독 도에서 신독이 무엇인가 해석할 사람 하나 말씀 한번 해보시고. 신독이 뭐예요? 홀로독, 삼가신자, 국민윤리나 부사책에 신독 많이 나오죠. 여기다 공시 학교 간 사람들 다 하는데 신독이 뭐예요? 뭐라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혼자 있을 때 삼가하라.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배웠지요? 네. 그것이 잘못 알고 있는 동양 사상이에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 저 양반이 저렇게 머리가 내 양반이 성자 나온 양반이요. 머리가 영역에 제대로 학교에서 배운 바를 말씀을 혼자 있을 때 삼가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신독이라는 건 그 말이 아니에요. 홀로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남은 알지 못해 인부지 기 소지지처럼 남은 모르고 남은 잘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속이지 않는 마음. 불기지심이에요. 불기지심. 참 사기꾼들은 진짜 모든 사기꾼들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상대방 완전히 속일 수 있어요. 수준 낮은 사기꾼들이나 눈빛 변하지 안 변하는 거요. 매부자는 망냥한 모자를 아무리 제가 똑똑한 쳐도 이 눈빛은 속일 수 없다고 했지만 안 그래요. 눈빛도 속일 수 있어. 참말로 사기꾼들은. 근데 지가 저는 못 속여. 내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알지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다 알아. 그것을 남을 다 속일 수 있으나 네가 너를 속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신독이에요. 너 혼자 삼가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빼짜가부터만 빼린다고 말이야. 그러면 여럿 있을 때는 속이도 안 속이고 속이도 괜찮게? 여럿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때라는 말을 하지 말고 홀로 삼가하는 거야. 홀로. 무엇을 삼가하냐?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거. 그게 그 국민의 제국사책 틀린 것이고. 뭔 말인가 이해되죠? 네.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혼자 삼가하는 거. 혼자. 내 마음을 내가 속이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내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거. 내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마음 잡고 있으면은 어찌냐? 수신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수신은 단초를 잡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여기 부자 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다 대통령 되고 싶고 다 국회의원 되고 다 승승장구하고 싶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냐? 내가 읽어준 말을 잘 드려요. 그게 어찌냐? 나같이 초등국들 얼굴도 싹하면서 기도 쭉 하는 놈이 그래도 나 가진 가로서 저거 무엇이냐? 국회의원까지 하잖아.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팔자를 타고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단초를 잡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작품이 떨어지는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같이 타고날 때부터 잘 타고난 사람이 내가 알려주는 법 잘 알아서 그대로 실천하면 어찌냐? 신독을 잘하면 어찌냐? 불기자심,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 어찌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말이에요. 대통령도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대통령 사주 갖고 대통령 되는 사람 없더라고 말이에요. 저 중산 선생이 사주 보면 백발백중이요. 근데 내가 멀리 갔다 대통령 사주 쳐봤는데 대통령 안 돼. 그래 대통령 되잖아. 저 양반을 내가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요. 도둑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면 있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 잡아내는 실력을 가진 양반도 대통령 사주는 못 맞추더라고 말이야. 그 왜 그러냐? 아까 말한 대로 불기자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 전두환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적고 못하는 것이 많았어. 그러나 그 양반은 지금 대통령 했어. 야, 그것만 놓고 보면 어쨌건 그 양반도 어떤 일을 했냐, 극한 상황을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너머의 경지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왕지사 순선과 순악이 있는데 순선도 그렇게 뛰어넘으면 대통령 되고 순악도 뛰어넘으면 또 악도 부동심의 경쟁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일이에요. 그 악도 진정으로 악한 그 악한들은 어찌 호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송나라의 야부 도천이라는 그 스님이며 시인이 뭐라고 했는 거니, 그 표현, 그 경지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현에 살수 장부가 그랬어. 천길 낭떠러지 되는 일은 그냥 천심절벽에 낭떠러지에 서서 손을 붙잡고 있는데 그 손을 놓아버리면 지금 떨어져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손을 놓을 정도가 되어야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것 같으면 다 바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지만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현에 살수 장부가. 그러고 나서 보시냐, 유득공선 재월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천지이치로 자기가 완전히 깨닫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돌아보니 글자 그대로 공백이 없구나. 뿌요고 이게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소린데 어쨌건 그러한 노력. 또 다른 말로 스님들이 잘 쓰는 말로 백척간도 지일보여. 작대 끝들이 100척이나 되는 끝들이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한 발 내디라고 내디면 떨어져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생을 뛰어넘을 때 운명을 바꾼다고 했어요. 이것이 시앙의 방법론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팔자 타고난 대로 살아. 그럼 누굴 놈하고 누굴 타돌 것이오. 그러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서민들은 이런 술순의 관상인의 사준의 청린 이런 말을 한 말씀도 아니 이런 얘기는 그건 성인이 아니에요. 이건 슬프게요. 슬프게. 성인은 오로지 바꾸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진짜 마음 닦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행하고 마음 닦으라고 했지 뭔 사주고 지고 관상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사주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84,000 경전에도 한마디도 그런 말 없어요. 마음 바꾸라고 말이에요. 그 마음 바꾸는 경지가 그렇게 치열하다. 치열한 삶이다. 그런 거 진짜 열심히 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성성자가 최고예요. 성자. 성자는 천지되어 성지자는 인지되어. 성이라 정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우주의 진리는 하느님 도리고 그 하느님의 도리를 우리가 본받고 가고자 하는 자리, 계속 노력하는 자리, 노력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말로 이노베이션이 새로워지는 것이요.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계속 해가는 거, 죽을 때까지. 이러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봐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주 관상 이것이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내가 객관이라고 했지, 객관. 예, 정무축적이니까 누가 뭐 귀신이 알려주는 거 아니오. 얼굴이 저렇게 생긴 사람은 저러더라. 이마가 저런 사람은 저러더라. 눈썹이 저런 사람은 저러더라. 수천 년 동안 그 영년 사람들이 경험을 축적해서 만들어준 것이 객관이지, 객관. 그래서 우리 동양학문을 뭐라고 표현해요? 객관적 주관주의학. 그것을 누가 판단해요? 자기 주관이 또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객관만 갖고도 안 되는 것이고 주관만 갖고도 안 돼요. 객관적 주관주의 학문이 그 가장 전형이 성리학이에요. 여기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봐봐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간이 자기 운명 바꾸는 방법이 적덕, 덕마임에 부는 것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과격으로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신을 해야 이제 적덕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을 해야 돼요.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객관과 주관이 있는데 주작을 궁극적으로 저번 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보망장 있지, 보망장, 제후장, 전지 제후장, 보망장. 인심지령이 그 사람이 하루부터 받은 바에 신령스러움이 막 다 갖춰져 있어. 이 천하정원이 막불들이고 이 천하의 모든 사사물불에도 이치가 다 들어있건만은 유월이에 오직 그 이치에 있어서 미군고에 내가 공부하지 아니갖고 기치 유 부진하니 그 알을 다 하지 못하니
대학 시기에 대학 이제 큰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비로소 처음 가르칠 적에 뭐냐냐 제 직물이 궁 길이야 이게 직물궁이요. 직물 이게 이 고직자를 나아갈 즉 그래요. 수신하는 방법이에요. 수신하는 방법에 물건에 나아가갖고 왜 물건에 나아가냐 사사물물만에 다 천지 이치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지. 그것을 궁구할 궁이치 그 이치를 물건에 있는 이치를 이 물건에 있는 이치를 노력하면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 이거 주관이죠. 노력하면 어쩌냐 기어 용역지구의 그 힘쓰고 오래됨에 이르러 일종의 활용관통이에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싹 알아지는 건 활용관통이에요. 중물질 표적인 모든 물건은 겉과 속과 이 정밀한 것과 거친 것과 그 이치에 묵을 또 이르지 아니함이 없어서 다 알아져 본단 말이에요. 책은 본질이고 용 현상론이 본질과 현상까지 싹 알아져 갖고 오심지 전체적인 묵을 도인 이를 일러서 경물이며 이를 일러서 차위지진이라. 그래서 이 증물과 궁리가 이 객관적 주관주의 논리의 원칙을 가지고 수신을 하게 되면은 되는데 수신을 뭐라고 하기 위해서 수신하냐 다른 말로 아무것도 없어. 균형과 조화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한 것을 수신이라고 해요. 수신 공격형 저분 목욕탕 가서 떼뱉기는 것을 하는데 또 태어나도 그런 말로 탐지 방명이야 9일시든 1일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신 5일시라는 말 많이 들었지요? 그것이 원래 성경에 있는 소리인데 대학을 다 이용에다 썼어. 탕나라의 그러면 소바 욕조 그 말이에요. 목욕거는 목욕 들어가서 목욕을 모두 떼뱉기로 가자. 떼뱉기로 가는데 몸에 때만 베끼지 말고 몸에 때 베끼면서 마음의 때를 베끼는데 일신을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롭게 펴라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그 떼뱉기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조화와 균형 찾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 뭔 어디 가서 막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수신하라고 하는 게 아주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면 못하지. 인간이 하나님께서 별 따오라 하면 어떻게 따올 거예요. 근데 균형과 조화를 맞추라고는 노력만 하면 다오지요. 그 수신의 궁극이지 않으면 노력하는데 물건에 나가고 조화와 균형 맞춰라 라는 논리예요. 이것이 경물 치지론이고요. 그래갖고 이 부분이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펼쳐져서 다 쓰여져 보고요. 요거 여러분들 요거 잘 아는다. 신체 발부는 수직문화 불가망의 효지시하여 입시den과 양명서의 이연부가 효지 중요하라 그랬지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는 수학에 나오는 얘기들이 원래 효경에 나오는 놈을 수학에다가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894년에 감옥영장 때 단발령이 내리셨어요. 단발령이 내린 게 상투를 이제 다 끊으라고 어디로 고종이 먼저 자기가 끊고 그러고 끝난 게 예를 들면 면함 체육행 같으니까 아니다. 차주는 가잖아. 내 목은 자를지어서 오 발은 불가당이라 내 머리털은 상투는 못 자른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끝내장만 상투는 안 잘랐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몇 거냐?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상투를 안 잘랐냐? 그러면 이 말을 써먹어. 다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이거. 신체 말고는 수지부모라 부모가 준 것이 회상하지 않는 것 머리털 하나도 회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기 때문에 머리를 안 잘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그럴 것 같으면 의미 없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수준이 낮았는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지금 아무리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도 옛날 사람 족탈불급이라고요. 내가 그때 얘기했어. 고시 3과 합격에도 옛날 사람보다 내가 보면 3분의 1도 공부 못했어. 내가 저번에 그때 그 얘기는 다 해줬고 시간 공부에서 않고 어쨌건 이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것이 아닌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신체 몸이요 발부는 털었과 살갗이요 부모한테 받은 것이 회상하지 않는 것이 이리시라 이렇게 상처 못 잘랐냐 그 말 아니요. 얼른 보면은 그러면 손톱은 부모가 주고 하는데 손톱은 왜 잘랐냐? 오줌 똥은 왜 쌌는데 싸지 말아야지. 이거 아니요. 상투를 그전에 어쩌냐 머리 젊을 때는 머리 숱이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 가운데를 면도로 싹 밀어버려. 상투 짜는 사람들이. 상투 짜는 사람들 한 번도 안 봤을 게 그런 소리요. 이걸 백호 친다고 하지 백호. 백호가 거기서 나온 말이요. 흰배자 터럭구자 터럭을 하얗게 밀어버린다고 해서 백호라고 해요. 요거를 가운데 속머리를 싹 솎아내야 상투가 이쁘게 짜져.
손톱 자르는 사람들이 선배들이 가운데를 쫙 잘랐는데 어떻게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나 불가분성이 흔히 시야오기 때문에 터널을 자를 수 없다. 그래서 상투 안 자른다. 이런 무식 없는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문화를 몰라. 이해를 모르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냥 선배들 다 젊을 때는 배꼽 쳤어요. 그러면 상투가 이만해지게 안 군거요. 그리고 이 상투로 있다. 일상자 말자 상투라고요. 그 상투라고 하는 그 이유는 것이 보니 저번 때 내가 저 총문현상 설명에서 얘기했지. 우리 이 지구가 북극성, 남극성, 남극성 6성하고 북극 7성으로 해갖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시간에 15도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요. 이것을 우리 육안으로 가장 볼 수 있는 것이 북극 7성인데 7성이 인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어로 본 거예요. 문어. 그래갖고 상투를 무엇이냐 짜서 7번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북극 7성의 상징이에요. 상투가. 그래서 상투예요. 상투. 두 병이에요. 북극 7성을 위에다 모신다. 그리고 어떤 것은 무엇을 찌르냐? 동곳을 찌르. 동곳. 여자란 말은 비녀. 그 시방 그런 말 하더니 자기 속을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 동곳을 뺀다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말 알고 젊은 사람들은 뭔 말인가 모를 거예요. 자기 속 드러내는 말을 나 동곳 뺐어 그래요. 상투의 이 비녀를 뺐다 그 말, 속을 드러냈다 그 말. 북두칠성이 동곳이요. 그렇게 해갖고 이 머리를 안 자르는 원인은 무엇이냐? 수양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다른 거 아무 수신하기 위해서. 수신하기 위해서 머리 안 자르는 것이지 부모가 물려주신 게 머리 안 자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이에요. 손톱을 안 잘랐어야지. 그러면 청나라 여자들 같이, 청나라 황실 여자들 같이 이렇게 길게 하고 댕겨야지. 손빛들 다 손톱 잘랐지.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배코도 쳤고. 이게 그 말은 틀렸다는 말. 뭔 말인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수신을 왜 하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욕심 덩어리요. 수신이 어렵기 때문에 수신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편한 것 좋아요. 다 돈 많이 벌기 좋아요. 다 자기가 이익을 남기고 싶은 인간은 이게 타고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옳은 것이면 취하고 옳지 않은 것은 버릴지 알아야하는데 그 기준이 중인데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 그것을 기준을 깨닫는 것을 아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지냐? 인간은 자기 몸을 검속해요. 마음은 몸의 주인이요. 심자는 신지주야라. 마음 심이라는 것은 몸의 주인인 것인데 되게 젊었을 때는 어찌냐? 이 마음대로 몸을 못 움직이고 몸대로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실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공자는 이 경지를 어려서부터 지구학부터 시작해서 약관해갖고 이립해갖고 부록해갖고 지천해갖고 60에 20하고 70에 뭐라고 하냐? 종심소욕 부르고요. 비로소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보니까 70 넘어서서 법대로 허대로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법의경지를 넘어가지 않더라. 그래서 종심이 70이요. 그 종심이 얼마나 어렵냐? 누구든지 노력하면 되는 줄 알겠지만 안 돼야. 그렇게 일부러 우리가 어려운 것을 우리 스스로 몸에 우리가 착용하고 폐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짠 것이고, 그래서 그전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던 것이고, 그래서 일부러 소매가 긴 홍소매를 입었던 것이고, 일부러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여기 시방 애비군제도 없어졌으면 연세 드신 사람 남자들 알 거예요. 양복 이렇게 잘 입혀놓으면 겁나게 양재를 빼고 다니다가 애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강아지가 돼요. 아무데나 가서 고성을 넣고 아무데나 가서 방뇨를 넣고. 여러분들 뭔 말씀인가 이게 되지요? 이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관이 그래서 중요해요. 의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아까 말한 대로 불기 자신,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이런 마음을 견지하고 살아야 하나. 안 돼요. 그렇게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 그런데 넘눈 무서서 넘눈 보면 넘 이목 때문에 나쁜 짓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넘눈 무서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수양의 도구와 방편일 뿐이야. 한복이. 누가 그것이 그 너저분하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서 입는 사람 일부러 찾아 입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요. 계속 해. 나쁘게 잘난다. 누구 이쁜 여자를 어떻게 협을 하다가 갓 쓰고 아무래도 못이요. 여러분들 갓 안 써봐지 갓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그제이나 10원이나 갓이 엄청 비싸. 갓을 쓰면 어떻게 하냐?
차 탈 때 머리 한 번 못 대요. 꼿꼿이 앉아있어요. 바로 부서져 버려. 비 한 번 맞아봐. 바로 부서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항시 삼가하고 조심하고 하기를 앉으나 서나 자나 까나 적적성성 하기 위한 방편과 도구로서 그놈의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몰라서 온 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상처를 틀어놓은 것이지, 그래서 상처를 안 닦은 것이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70 먹으면 이제 종심의 경제를 가면 어찌냐. 그때는 잘라도 돼요. 상처 잘라도 되고 흰옷 벗어도 되고 벨트를 가고 다니도 되는데 어찌냐. 그때는 이미 그 지역에 그 집안의 그 환경에 장로가 되어 있어. 자기는. 그러면 진짜 자기한테는 이미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옷이라는 것이 이 밖의 외물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이 마음대로 주문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어찌냐 이미 후인들의 거울이 된 거예요. 자기는 이미 이제 자기한테는 필요 없지만 아랫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벗을 수 없고 그 머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 이 원리요. 뭐 말인가 이해되죠? 네.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똑똑해서 이해는 다 하실 것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너무 좋아요. 아직은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 그런 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영리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냥 욕을 해요. 에이가 그렇게 그냥 어렵게 힘들게 그냥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 우리 민족은 나면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수양의 민족이에요. 공부의 민족이에요.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보자. 근데 꼭 출가를 한다. 뭐 종교에 입문한다. 생활 자체가 도요. 생활 자체가 무엇이냐. 요거 입신 행도 입신.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남서부터 어찌냐 이 부모가 주신 이 몸을 보존해야 하는 게 건강이야. 건강이야 공부할 거. 이게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신체말로 실질부모 불감 해상 오면 건강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조화와 균형으로 속생활을 맞춰서 아는 것을 정글 지지를 해갖고 시작하는 거. 이것이 시작이야. 시작해갖고 무엇을 하냐. 입신 몸을 세워서 행도 도를 행한다는 말. 도를 행하려는 게 어찌냐. 내가 도를 마음으로 도를 닦고 마음으로 도를 행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은 내 마음을 내가 잡을 수가 없으니 뵐 수 없이 눈 무서서 못 오는 외표상으로 나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도를 행하는 이 도라는 것은 뭐냐 인지 정로예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다른 길을 도라고. 도한 게 뭐 어디 가서 노자가지 뭐 도가 도는 비상 도가 도는 비가 도요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고원 난행 높고 멀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도라고 아니야. 우리 인간사가 도는 것이냐. 사람이 걸어가야 할 정당한 길을 도라고 표현합니다. 정당한 길이 쉽지 않아요. 이 정당한 길을 하는 것을 도를 행한다. 이것이냐. 극한상을 뛰어넘어야 한다. 자기 사주팔자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게 행도예요.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저분하게 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 어떤 무식한 사람은 그래요. 염색 기술이 없어 흰옷 입었다는 말. 우리 민족이 염색 기술이 없어 흰옷 입은 것이 아니에요. 저 오방 단천색 프랑스 예술가들이 우리나라 이 전각이나 절 같은 데 와서 보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색의 배합과 색의 원리를 투철하게 구현하는 민족은 없다고. 이렇게 색의 의미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흰색은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소매 하나 잘못하면 옷에 얼룩져.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고 삼가하라고. 도를 닦기 위해서. 마음으로 안 된 게 몸으로 닦으려고. 그렇게 해서 흰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것이 전통이 된 거예요. 이런 수도민족, 수행민족이에요. 수신민족이에요. 수신민족. 왜? 그 왼수 같은 놈은 사주팔자 바꿔보려고. 이런 훌륭한 선조를 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저는 허둥허둥한 것들이 선조 욕만 하고 앉았어. 헤이 무식이 갖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화 잘하라고 지. 그것이 공부할 때 일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런 놈 있고 이러라고 하면 못 오지.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잠뱅이 알지. 잠뱅이가 쇠코잠뱅이가 있고 물잠뱅이가 있어요. 쇠코잠뱅이는 뭐냐 삼각 팬티요. 이 바로 딱 째는 거예요. 그래서 코와 같이 생겨서 쇠코잠뱅이라고 해요. 물잠뱅이는 여기 다리에 내려올 똥말똥하게 있는 것이 물잠뱅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무엇을 입냐. 등걸이를 입어 등걸이.
등거리를 원래 등나무로 짠 것인데 거기서 이 뜻이 어이가 전성돼갖고 요새 말은 민소매 옷을 등거리 그래요. 이럴 때는 어찌냐? 여름에는 잠뱅이 입고 등거리 입고 이래요. 도포 입고 행전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오. 상황에 맞게 이러려. 여름, 겨울에는 어찌냐? 춥게 이 한복이 너털너털려. 이게 밑에는 행전을 쳐. 그러면 지금 양복보다 더 딱재. 손에는 그냥 토시를 쳐. 그럼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한복이 이렇게 생겨 있고 거기다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냐.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최고 한복이야. 통기성이 좋아. 관절 부위가 넓어서 몸을 놀리기가 좋아갖고 중국어 호복 같은 경우는 지금 양복하고 똑같아서 발차기를 맘대로 못해요. 우리 한복은 이 바지가락의 앞뒤어를 바꿔 입기도 정해져 있기는 중에 바꿔 입을 수 있고 넓기 때문에 어찌나 발차기를 자기가 들어서 우리나라가 태권이네 태권도가 발달하고요. 발놀림이 잘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행전치면 되게 포시치면 되게 겨울에는 그렇게 입고 사는 게. 그리고 묶기를 잘했다. 우리 옷은 어디를 묶냐? 망건을 쪄. 망건 탁들 우리 이빨에 망건 쓰가 장포한단 말이지. 그 망건 쓰기가 안 된 사람은 뭐하게워. 망건으로 꽉 묶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묶냐? 띠로 여기 가슴 위를 묶어. 또 이 혓띠 이것을 뭐냐? 괴활띠라고. 괴활띠가 뭐 말이냐? 사기를 끼워오고 말이야. 그 아래 가를 할 띠대 괴활띠예요. 산채 한채를 가르는 띠예요. 그리고 행전치고 수십 거기다 또 대님 묶어. 이렇게 묶는 문화예요. 우리 옷이. 왜 이렇게 묶냐? 건강하기 위해서 묶어요. 알기 쉽게 말하면 고무 호수로 물이 쭉 지나가는데 중간을 깍 눌러면 어째져요? 물이 더 세게 나가죠. 수압이 높아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를 6바퀴 돌을 정도로 그 많은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 꽉 차 있어요. 이 꽉 차 있는 혈관을 중간중간을 묶어주면 진짜 거기 와서 세게 나가. 그래갖고 기혈순환. 기는 혈을 따라다니거든. 혈은 기를 따라다니고 거기 와서 세게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머리 아플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태머리 한다고 머리 묶은 거 봤죠? 머리 두통 있을 때 머리 한번 꽉 묶어봐요. 어찌인가 시원해요. 그 원리가 그 원리. 왜 그러냐? 우리 머릿속에는 모세혈관이 머리카락으로 얇은 혈관이 꽉 차있는 여기를 꽉 묶어놓으면 여기까지 피가 오가 여기 와서 세게 돌아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시원한 거예요. 그 원리를 망거에다 쓴 거예요. 그 원리를 띄었다 쓴 거예요. 그 원리를 이 혓띠 괴할 때다 쓴 것이고 그 원리를 행전에다 치고 대님에다 치고 그러니까 잘 돌아갈 수 있고 얼마나 합리적이요. 그치면 괴롭다 힘들다 조금만 지내가면 그것이 훨씬 편해요. 그리고 조금 나하고 또 음란하다고 불러주면 심한 옛날 사람들은 키가 옛날 여자들은 1m 50도 안 되었어요. 여자들이. 근데 5, 6 나가고 다 키면서 다 자기 전맥에서 키지 지금같이 우유맥에서 안 키워. 그만큼 것이야. 유선이 키는 지구도 유선이 유방이 발달되어 있어요. 유방이 왜 발달되냐? 여자가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우리 그 전통 옷이 치마 저고리한 여자들 말끈이라고 우회를 여기를 묶어요. 유방 우회를 딱 묶어. 그러면 기혈이 안 통할 거 아니요. 안 통하지만 자기도 살해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고무 호수의 원리에서 유선이 발달될 수밖에. 유선이 발달되면 젖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시방 사람들은 또 뭐 물에 기어다니냐 무엇이다 이렇게 위에서 치고 올리기만 하니까 유선이 발달이 안 돼. 이게 과학이 이게 실제로. 그렇게 나서 뭐 키가 요만해도 5, 6, 6 나든 다 자기 전명에서 키우는데 시방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몰라. 그리고 그전 여자들은 어찌냐 음부라는 게가 항시 음습이요. 그런데 여자가 이 속것을 5개를 입고 6개를 입고 결론 다 터져 있고 쇠코잠뱅이하고 물잠뱅이 2개만 안 터 있어. 공기 순환이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 뗄 때 언제냐? 불에 원적에서 소독이 날마다 펴. 그게 시방같이 여성들이 그 여러 가지 잡뱅이 여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일이 고되어서 영양분 부족해서 빨리 죽었을 뿐이지 그런 병으로 죽은 것은 아니요. 이렇게 우리 한국어 구조는 어떻게 되었냐? 조화와 균형에 맞춰서 수신에 맞춰서 이 원리에 의해서 딱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한국어 원리요. 그런데 그 원리를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고 손자들 보고 무시거다, 거추장스럽다, 불편하다고만 생각해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불쌍스러운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아니고 불합리도 아니에요. 이 원리가 다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 뒤 우리가 살리는 것이 보신 분이 아까 말한 신도구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신도구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양한 방법론, 수양 방법론, 우리 운명 개척에 대한 방법론. 그 다음에 이제 옷 얘기했어요. 이게 의여.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있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식초와 소금 문제예요. 지금 사람들은 소금 먹으면 뭐 죽는 줄 알아. 절대 그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봐. 90 이상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되게 짜게 잡어요. 싱겁게 먹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양반 의사들은 다 틀린 논리 아니에요. 이거 오행 도표 그거 봐봐. 오행 도표 이거 말고 오행 도표 이거 말고 그거 말고 맛이 어디냐 맛. 이것이죠. 인간 우주의 원리가 음양과 오행으로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나는 확장점이 왜 그러냐부터 설명을 해야지. 그 다음 또 몇 시간이 지내간 거야. 이건 적어놓고 나는 분명히 객관적 주관주의 론자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이거 도표로 설명을 할게요. 목화토금수 이제 이 오행이 있는데 이 짠맛 이것은 어디서냐? 짠맛인데 이것은 술을 상징하고 있고 왜 물이 졸아 들어가고 소금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니 인간 골수로 들어가고 또 방광 신장으로 들어가고 그 오욕 칠정으로 보면 두려움으로 들어가요. 두려움, 무서움, 두려움. 그리고 이 전체가 싹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방 남자들이 어떻게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20대 남자의 정자의 양이나 정자의 활동량이 60대 남자보다 떨어진대요.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진짜라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싱겁게 먹어서 그래. 싱겁게 먹어서. 그 잘못된 의학 상식 때문에. 싱겁게 먹을 필요 없어요. 근데 짜게 먹을 필요는 없어도 적당히 우리 입맛에 맞게 먹으면 돼요. 이게 정자 활동을 무엇에 주장하냐? 신장, 방광, 골수에서 주장을 하고 맛으로는 짠맛을 주장을 해요. 그것을. 근데 시방 사람들이 왜 그러면 짠맛을 못 먹게 하고 싱겁게 먹고 무염식을 권장하느냐? 그 사람들 말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뭐지 보니 짜게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신장, 특히 신장하고 간이 나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혈압, 중풍 이렇게 성인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리가 있어. 왜 일리 없더니 근데 그 일리가 있는 것이 한쪽만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인 거니 소금 속에는 무엇인 거니 두 만드는 거 그것이 간수 있잖아요. 간수이 소금 속에는 간수가 들어요. 간수는 무엇을 하는 거니 단백질을 응고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콩이 단백질이잖아요. 콩을 응고시키려면 간수를 넣어야 해요. 그러면 딱 응고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적용하자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70%가 물이고 물 중에 70%가 피고 피 중에 70%가 헤모글로빈으로 이루어졌는데 헤모글로빈이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게 간수가 제거되지 않은 소금을 먹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피를 가서 단백질 덩어리인 피를 가서 끈적끈적하게 해줘. 끈적끈적하게 하니까 이 간은 모세혈관에 가서 막힐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혈전일이야. 이것이 터진 것이 뇌출혈, 중풍으로 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누가 갖고 있냐? 신장, 간이 갖고 있어. 신장, 간이 무리가 가. 또 심장도 이름에 가서 막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말이 옳은 말이에요. 지금 그 양방에 서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근데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 간수를 완전히 제거한 뒤에 소금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간수가 제거된 소금을 먹게 되면 근데 너무 짜게는 먹지 말고 아까 모든 균형과 조화랑이죠. 적당히 우리 입맛에만 맞게 먹으면 정력이 세져. 남자는 지푸라 하나 들을 힘만 있으면 무엇을 생각한다더만.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이 골수에서 나온다. 골수에서. 신장 방광에서 나와. 근데 그 기운을 짠맛 아니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소금의 기능은 무엇이냐? 항산화, 늙는 것을 방지해요. 청혈작용은 피를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청혈작용이 있어요.
또 항암작용이 있어요. 이 모든 가장 인간이 물속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원리가 수생복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렇게 수생복인 무르 근거인 소금의 원리를 잘 알아서 우리 건강에 이용할 그 식생활 중에 1번이 소금이에요. 1번 소금. 그래서 완벽히 간수가 제거된 소금을 먹게 되면 아무런 화자가 없어요. 그 간수를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효가 첫째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발효학을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해요. 김치나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젓갈이나 다 이제 발효예요. 발효하게 되면 뭐냐? 간수를 쫙까지 없어져요. 이게 발효해서 먹은 이런 짠 음식은 아무런 화자가 없어요. 시방아들이 얼굴만 허여멀건하고 그러지 힘을 못 쓰는 원인가 짜게 안 먹어서 그래요. 짜게 안 먹으면 머리털도 빠져요. 머리털도 힘이 없어요. 대머리 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모든 진짜 출발점 원인이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금을 구해 먹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소금이 세계에서 제일로 좋아요. 내가 뭐 소금 장씨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소금 장씨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소금, 가장 비싼 소금이 어느 소금인지 알아요? 프랑스 계란기 소금이요. 우리나라 소금보다 200배가 비싸고 제일 비싼 놈이 조금 차려면 50배가 비싸요. 근데 거기에 함유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함유 원소를 해보니까 우리보다 2.5배가 떨어져. 우리 것이 세계에서 제일로 좋아요. 서해안 천일염이.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최고 좋은 우리나라 보배 중의 보물 최고 우리가 세계 자랑할 만한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 그런 소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사를 못해 마케팅을 못하는 거예요. 소금장시야 우리나라 부자들 하면. 진짜요. 소금장시는 부자들 쓰는 확률이 무엇보다도 높아요. 여기 좀 농림부나 저 해수부나 직원들 많이 갖고만 내가 말 잘 들어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나라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 중에 최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에요. 이런 소금을 간수만 완전히 제거해서 먹게 되면은 이런 고혈압, 중풍, 뇌혈압 이런 성인병을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자신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이런 이 소금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식초 문제는 내가 굳이 이 말 좀 얘기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식초 갖고 노벨 의학상을 3번이나 탄 거죠. 이렇게 식초는 좋아요. 식초는 뭐냐? 결론 식초도 달려요. 썩어서 먹자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맛은 그진데 이 신맛이 어디로 들어가요? 간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나치면서도 식초가 좋다더라 그러면 이제 계속 식초 너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니? 몸에 담석 발을 유발시켜 또. 식초 좋다고 해서 막 식초 먹으면 담석 걸려. 근데 식초를 적당히 먹으면 담석을 싹 녹아내려요. 적당히 모든 것이 지나치면 되려요. 근데 식초는 꼭 그냥 식후에 먹어요. 식초는 산이야. 극산인데 이 산을 만나면 그것이 중화적 알칼리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식초를 먹으면 안 넣고 피부가 좋아지고 성인병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알칼리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액을 만나기 전에 공복에 먹게 되면 이 산이 과다로 배출되었고 조금 잘못하면 위가 빵이나 구멍이나. 그렇게 어쨌건 식초가 그렇게 좋기는 좋으나 이것이 식후에 적당히 먹으라. 많이 먹으면 그렇게 좋은 측면과 아울러 부작용을 낸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고 신마다니 간을 보고 눈을 받게요. 근데 목이 너무 세지면 어쩌냐? 이것을 누르려고 금목이요. 금이 이제 이놈이 가서 금이 뭐냐? 이것이 가서 이놈을 눌러야 균형이 잡힐 거 아니에요. 금 기운은 신맛, 매운맛이야. 적당히 매운맛을 먹으면 폐도 건강해지고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놈을 눌러. 이 누르는 과정에서 병이 생기고 또 이놈이 목생화야. 이 심장으로 가는데 너무 또 지나치는 것이냐. 심장을 또 너무 기능을 세게 만들어갖고 병이 또 생겨나. 그래서 모든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갖고 많이 먹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감정으로 이거 한번 바꿔봐. 감정으로 어떠냐. 오행으로도 감정을 싹 많이 놨어요. 이 목 기운은 성내는 기운, 간 기운은 성내는 기운, 화 기운은 기쁘고 즐거운 기운이요. 토 기운은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가 나쁜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금기운은 뭐냐 슬퍼하는 기운이, 숫기운은 두려워하는 기운인데 이 기운인데 저 여러분 잘 아는 황수관 박사 알죠? 황수관 박사. 그 양반이 무엇으로 돌아가셨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이 맨날 웃는 거 주장하셨죠. 즐거우자, 웃자, 박수 쳐다 돌아가셨어. 그 양반. 왜 그러냐? 이 원리야 이게. 이 화기운이거든. 심장을 주장하신 구라, 심장을 갖고 있어요. 잔인, 증오, 기쁨, 명예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 기쁨을 상징해요. 화가. 맨날 웃으면은 심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려요. 병이 생기는 것이요. 웃는 것까지 좋은 것이 없지만 적당히 웃어야 해요. 너무 웃어서 절대 병 생기지. 아니, 우는 것이 나쁜 것이지. 우는 거이. 우는 것이 나쁜 무엇이냐. 우는 것이. 그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호곡에 손내서 울어요. 왜 우냐? 네 사람 내 사람 거기서 우는디 스트레스 발산이요. 소리 안 내서 흐르게 울으면 사람이 쓰러져 버려요. 기가 딱 막혀요. 근데 소리 내서 아이고 이거 소리 내서 울으면 눈물도 하나도 안 담죠. 소리 내서 울으면 어찌냐? 모든 스트레스가 싹 풀려버려요. 그게 아이고만 나자 말릴래자 나 괴로워 그 말이 아이고가 나 괴로워 나 괴로워 한 게 이거 싹 터져. 실제로 내가 그런 병을 치료해본 얘기죠. 갑자기 사람이 기가 딱 막혀갖고는 숨을 몇 가지 차올라. 병원에 가면 아무 병이 없대. 자기는 숨을 못 쉰대. 그런 얘기를 쭉 들어본 게 무엇이냐? 기가 딱 막히고 기식한 거 기식 그래요. 기식은 어떻게 해야 하냐? 소리 내서 그러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날짜 잘 가고 아무도 없을 때 눈 걸어잠그고 크게 소리 내서 아이고 30분만 올라가서 고지를 안 들어서 무조건 다 시킨 대로 모시오. 그 무식한 생각 갖고 하나 하지 말고 하여간 어떻게 여차들 아주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 얘기하면 바로 듣는 거 알아. 피양 나서 그러는 거요. 이렇게 슬픔이 나쁠 것 같아도 절대 나쁠 건 아니에요. 슬픔은 어디서 오냐? 폐에서 주장해. 폐는 폐금이에요. 폐금. 여기서 이 슬픔을 주장하는데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은 폐를 손상시키고 적당히 슬픔은 모든 건강을 다 챙겨나가요. 그래서 이것 한 가지가 좋다. 이것은 나쁘다가 없어. 이 5가지 기운이 이 5장 6부가 하나로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좋은 것이지. 황수관 박사님처럼 그렇게 박수만 쳐다가 심장 기능이 함진되어갖고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고. 이게 전형적인 사례예요. 이게 헛소리가 아니요. 또 다음으로 넘겨봐요. 또 좀 키워드로 봐봐. 키워드. 이제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하기로 한도 끝도 없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이 출생 지금 여성분들이 시집장가도 안 가려고 하고 애기도 안 낳고 몸매 유지하기 위해서 제왕절개를 하는데 이건 아주 나쁜 것이에요. 인간은 남서부터 아기를 낳게 되어 있어. 여성과 남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고 보면 뭐라고 하냐? 성기 차이도 있을란가 모르지만은 뭐냐?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성기의 차이요, 내부의 차이는 방광뼈의 차이예요. 남자는 남서부터 이 방광뼈가 통뼈예요. 여자는 남서부터 두 쪽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여자는 이 방광뼈가 빠져. 그래야 아기가 산도를 통해서 나오지. 그러면 못 나와요. 이 방광뼈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 출산할 때 되면은 그래서 배가 아픈 거예요. 한꺼번에 쭉 나오면 큰일 나게 서서히 진통을 시키면서 이 뼈가 빠지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다 이놈이 이 주요 방광뼈가 딱 빠지면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빠지면 못 나와요. 선천적으로 기형인 여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자이면서 선천적으로 통뼈가 있어. 남자같이. 그 사람 아기 못 나와요. 그런 분들은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고 다 죽어. 그런 사람 빼놓고는 100% 아무리 크건 작건 약하건 다 여자는 아기를 낳게 되어 있어. 아기를 낳으면서 무엇을 하냐? 안에 있는 오로 칠상의 여러 가지가 싹 같이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건강한 이유가 아기를 출산하는 고통을 줬지만은 그 아울러서 건강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이에요.
근데 시방 사람들이 어거지로 제왕절개를 해갖고 애기를 빼내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적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애기란 게 건강을 주는데 맨날 열 낳고 열 안 낳고도 건강해요. 어머니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타고난 바의 원리를 모르고 이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애기는 꼭 어떻게 하냐, 자연분만을 시켜야 해요. 그리고 자기 젖을 먹여서 키하고, 그 이제 설명하기로 한도 끝 없는데 그것까지 할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이 목침을 왜 비하냐, 목침을 비하여 특히 남자들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가 가장 큰 문제가, 특히 남자분들이 더 심하게 봐요. 이제 늙는 현상이 뭐냐, 다리 힘이 빠져나요. 우리들이 상체는 그런 데로 괜찮은데 나이 먹는 증거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다리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그 늙어가는 현상이. 그래서 늙는 것을 방지해서 아까 말한 대님을 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두한 조결법이죠. 두한. 머리는 차게 해야 하고 이 발에는 따뜻하게 해요. 두한 조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옹돌방이 어떻게 되었냐, 아래목 울목이 있어요. 아래목에서 불이 드는 게, 아래목에는 발을 대고서 발은 따뜻하고 울목은 차, 천장은 높아고 대류 현상 때문에 어디서니 얼굴은 차기 차고 다리는 따뜻하기 때문에 건강해져요. 근데 똑같이 지금같이 후아래가 따뜻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리 갖고는 건강에는 두한 조결법에 어긋나요. 뭔 말인가 이해되지요? 네. 그런 차원에서 목침은 어찌냐, 두한 조결을 하는데 최고의 의료 보조기고요. 목침을 비면은 딱 닿는 부위만 딱 닿잖아요. 그런 게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픈 게 이리저리 둥그러던데요. 어린애들 자는 거 봐봐요. 계속 둥글면서 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좀. 왜 그래? 안에서 심장의 피가 끓은 게 자기도 모르게 둥글면서 자. 60 이상 70 먹은 노인이 둥글면서 자는 사람 있는가? 하나도 봐봐요. 둥글면서 자라고도 못 자. 어릴 때는 왜? 이미 정체되어 있어. 소진여가. 그러기 때문에 둥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침은 이리저리 둥글리면서 뭐냐, 기혈순환이 되게 하고 두한 머리를 차게 해줘요. 닿는 부분만 닿기 때문에 닿는 부분에 지압이 돼요. 360여일이 머리에 다 들었어요. 지압이 되면서 허구가 떠 있어. 이게 시원해 머리가. 지압이 되고 시원하고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이런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목침의 구조예요. 근데 지금 뭐 오리털비계네 닭털비계네 이런 거 비면은 푹신하고 좋아서 머리를 싹 감싸고 처음에는 편안하고 졸라고 그러지만 머리가 그렇지 않아도 열받을 일 많아서 머리가 뜨거운데 더 열받아버려. 두한이 돼야 하는데 두한이 안 돼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건강을 해쳐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목침을 비하는데 처음에는 못 비어. 버릇 나름이에요. 근데 일주일만 고생하면 비계, 우리 같은 사람 비계이랑 잠이 안 와요. 목침 비야 잠이 오지. 잠 안 와, 목침 안 비면. 목침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목침 비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 산림청 직원들이랑 나무 좋은 거 있으면 많겠네. 내가 폐가 좀 약하다 그러면 은행나무로 목침을 해요. 내가 좀 가래가 많다 그러면 솔나무로 해요. 이런 나무의 성질을 또 해요. 그 동물병 같으면 거기다 또 한 단계 발전해갖고 밑에다 구멍을 파 목침에다. 거기다 약을 또 넣어. 그게 약침이에요, 약침. 그래서 먼저 환경 따라, 자기 병세 따라, 나이 따라 그러면 약을 바꿔. 이렇게 목침이 돈 안 들이고 우리 건강을 잡는 데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큰일 났네. 시간이 자꾸 갔어서. 계속해요. 계속 할까요? 네. 그러고 해야지. 내가 뭔 힘 있어. 박수가 필요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편식이 여러분들 진짜 나쁜지는 다 알지요. 근데 편식은 어떤 현상이 더 나쁘냐? 건강도 나쁠 뿐더러 성질이 나쁘죠. 지금 사람들이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많거든. 그 원인이 어디가 있냐? 편식을 했어서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다. 그러면 시금치에는 무슨 성분이 가장 많이 있냐? 간으로 가요. 간으로
마늘로 갖고 시금치가 시방 많이 먹으면 뭐 섬에서 나오는 뭐 섬촌에 뭐 이렇게 좋은 것인데 또 시금치 먹으면 돌 생긴다고 담석증 생긴다고 그래요. 그거 일리 있어요. 왜 그냐? 간으로 들어가고 이놈이 지나치면 굳어져. 쓸개 지배에서 담즙하고 만나고 굳어져서 결론적으로 시금치를 너무 많이 먹으면 담석이 생기는 것인데 이게 뭐냐? 시금치 색깔이 파란 색깔이라고 그래요. 파란색은 바로 간담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과 상대되는 것이 뭐냐? 목과 상대되는 것이 목을 치는 것이냐? 근근목이요. 하얀 색깔로 무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시금치 백날 먹어도 아무 시나 아니야. 담살 안 생겨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금치는 목성이 있고 예를 들면 무는 소백금은요 기침 해소 천식에 무 먹는다는 말씀 들었지요? 왜 그러냐? 그것이 소백금은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이 폐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목을 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상생과 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성질이 균형을 맞춰 중앙토를 이루게 되면은 이 편식이 없어지면서 건강해지면서 어떻게 했냐? 견해가 바른 견해가 나와요. 근데 나는 이것은 좋아요. 나는 이건 싫어요. 좋아하고 싫어요가 어디가 있어? 똑같이 먹여야 똑같이. 골 먹여야 해. 그러면 성질이 어찌냐? 편견이라는 것이 없었죠. 편견도 누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 어디서 오는 거니? 음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음식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여기 다 나이 잡순 양반들 어쩔 수 없고 손짓 키고 애기 키울 때 편식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건강 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질을 해쳐버려요. 그런 게 언제든지 편식은 절대적. 그것이 이제 시간 관계랑 다 모든 게 어디 오행을 따라서 다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무릎을 침새나 옳다고 그럴 것이에요. 근데 나는 결과만 시방 이해되니 내 성미에는 안 맞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말이 빨라져 자꾸 그냥 시간은 바쁘고 할 얘기는 많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건 편견을 만들어낸 것이 편식에서 온다라는 것을 엊그저께다가 장병환 대표님 와갖고 뭔 얘기하다가 요새는 사람들이 개고기를 안 먹는다고 얘기 있었더라고. 안 먹어 개고기를. 근데 개고기가 옛날에는 우리 많이 먹었잖아요. 뭐 또 나 말잘 먹으면 큰일 나는데 옛날 얘기요. 옛날에 개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개고기를 많이 먹는 이유가 염증 잡는 데는 개고기가 아주 좋았어요. 요 대표님도 그러더라고요. 큰 병원 옆에 의사들이 개고기 수술하고 나면 개고기 먹으라고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가 단백질 구조가 같아.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야. 그것들은 그냥 찬물로 씻어듯이 오리고기가 똑같아. 씻혀져요. 응고가 안 돼야. 이게 소화가 잘 돼야. 근데 그것이 문제는 어떤 현상이 있는 거니? 이 개고기는 무슨 기운을 그냥 서백금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서백금운은 또 무엇이 또 이것을 꼼짝 못하겠냐? 화덕금이요. 불기운을 가진 것은 이걸 눌러버려요. 우리 음식 중에서 불기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마늘이에요. 마늘 생강이에요.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마늘하고 개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약속이 싹 없어져.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또 그러면 개도 또 승질나잖아. 살아있는 개가 마늘밭에 똥을 싼다. 마늘이 싹 죽어버려요. 개 분노, 개똥을 갖다 마늘밭에 주고 그 마늘 싹 패내버려요. 이렇게 성생상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네가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닭이요, 닭. 지네 다 잡아먹어요. 근데 지네 잡을 때 그냥 닭뼈를 갖다 놓으면 담이 와들어 또. 지네가 우리 먹는 밤을 가장 지네 물릴 때 밤을 데려먹으면 싹 나서버려요. 밤 나오면 이제 지네가 가장 이것이 상생상극의 상보관계로 천지 우주가 천지 마음을 보호 일체의 사상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 음식이에요. 그게 이기는 것도 없고 지는 것도 없는 게 돌고 도는 것이 그 원리가. 그래서 상생과 상극의 균형을 갖춰야만이 이 편식이 없어지고 편견이 없어져. 그래서 개고기가 그제는 어쩌냐 이렇게 인간한테 좋은 게 많이들 먹었어요. 근데 개고기 먹고 마늘을 너무 많이 먹고 부추를 너무 많이 먹고 부추는 뜨거운 성기가 조금 틀려. 부추는 또 그것까지 왜 틀린가 이제 이해하려면 좀 길고 많이 먹으면 체하기가 쉬워요. 개고기 먹고 체하면 암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해요. 암 환자들이 개고기 먹으면 큰일 나. 제일로 암이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는 개고기하고 녹용이에요. 안 걸렸을 때, 암이 안 걸렸을 때는 최고 좋은 약이지만 암이 걸렸을 때는 개고기가 최고 나빠요. 근데 그때는 무엇을 빨리 먹으면 해독이 되냐? 살구를 먹여요. 살구가 죽일살자 개구자예요.
개 죽이는 것이 살구요. 그래갖고 살구 쪽에 행인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개고기 먹고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살구 씨를 빼서 그놈을 찧어서 한 5달 정도 보면 그냥 내려가 버려. 언제 그러냐고 내려가 버려. 이런 식으로 음식이라는 것은 이기는 것도 없고 지는 것도 없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시 우리 선조들은 그 원리를 훤히 아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그 원리를 다 써먹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크게 말하면 의식주에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론에 우리 운명, 천문, 지리, 인사, 관상, 수상을 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한 수행의 방법론이고, 수행의 방법론은 지금까지 음식이나 우리 주택이나 우리 의복이나를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입신행동하는 것이고, 입신행동하면 이연붕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쭉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보시면 또 이것은 그것과 이제 별개의 문제예요. 잘못 알려진 지동설. 여러분 지동설을 잘못했는데 세계에서 누가 주장했어요? 그거 겁나게 잘하는 저 우리 존경하는 조영구 선수도 코페르니쿠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뭔 얘기를 딱 100번 딱 바꿔주고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그냥 바꾼단 말이에요. 천만원 말씀이에요. 코페르니쿠스와 우리 여러분들 읽어봐요.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생이고 여기는 1406년생이에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과 우리나라 사람 이순지가 주장한 이 주장을 읽어봐봐요. 칠정산 내일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내가 혼자 지어낸 소리가 아니에요. 칠정산이라는 것은 해, 달, 오성이에요. 금목수학도. 그래서 이 7가지가 우리 지구 우주에 얼마만큼 기운이 세게 비치냐 많이 비치냐 이것을 계산 수식으로 뽑아낸 것이 칠정산이에요. 이순지라는 사람이.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정확하게 했냐. 칠정산 내일편에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 5시간 48분 45초를 했는데 지금 물리학으로 계산하면 1초 차이나 1초 차. 지금부터 6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1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는 어쩌냐? 이거 읽어봐봐요. 대충 원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못했어. 없는 것도 지어내야 할 판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코페르니쿠스가 제일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했다. 아니요. 그러면 이순지만 그랬냐? 아니요. 이 당시 이순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비슷하게 중국이 이것을 알았고 아라비아가 알았어요. 근데 이순지같이 이렇게 칠정산 내일편에 정확히 이 계산법까지 남겨놓지는 않았어요. 이순지는 이 계산법까지 정확히 내고 일식, 월식까지 정확히 찍어냈어요. 이런 선조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또 코페르니쿠스 타령을 하고 있어.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운 게 이제 이놈을 갖고 뭐 마젤란이가 배 타고 가서 규명했고 콜럼버스가 규명했다고. 저거 정화 이걸 봐요. 이거 말고 정화. 항해 대항해 시대. 봐봐 이제 콜럼버스가 무엇을 했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가 더 100년 뒷사람이야 또. 근데 그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운 게 우리가 햇볕에서 배울 적은 뭐라고 하냐?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이렇게 다 세계가 둥근 것을 규명했다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못할 줄 알고 우리는 어찌냐. 이것을 봐봐요. 항해 시작을 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미 우리 동양은 알았으니까 정화는 이게 정화가 환관이에요. 명나라 때 사람인데 콜럼버스가 정화를 기리는 거예요. 1492년 1405년 시작했어요. 87년이 빨라. 선단 규모가 어찌냐. 야때는 230톤 갖고 됐어. 배 3척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3,000톤 240척 28,000명이 타고 있는 거예요. 게임도 안 돼. 저도로고는 이렇게 명명백백한데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사람 수도 많고 배 크기도 많고 27m인데 151m 심한 151m 배도 결코 작은 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이미 1400년도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동양은 맞췄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겁나게 자기가 아는 척하고 가서 서양 중심으로만 얘기를 했어. 이거 아니에요. 모든 학문의 기초는 천문학에서 출발해요. 이거 왔다 갔다 한 것도 어찌냐. 이게 정화에 대한 거예요. 정화는 여기 중국에서 시작해갖고 이쪽으로 해서 인도 유럽 야또 그렇잖아.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말한 거지 이거.
게임도 안 돼요. 이것을 빨리 자들이 우리보다 앞선 것은 무엇이냐? 산업혁명 때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짧게 잡으면 100년 우리보다 앞섰고 길게 잡으면 150년, 200년도 채 못 따라요. 그럼 어찌냐? 산업혁명 증기기관 같들이 먼저 했고 그 다음 이제 전기발명 했고 IT는 누가 먼저 했다고 올라가 모르겠네. 3차 산업혁명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2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이잖아요. 영국에서. 그 다음 이제 전기. 근데 그것이 18세기 중반에 한 거예요. 그래갖고 5천년 역사에서 서양이 우리보다 앞섰던 시기는 짧게 잡으면 100년, 길게 잡으면 200년이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동양이 앞서 있었어요. 근데 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공화정 봐봐, 공화정. 요 공화주의, 민주주의 누구냐? 크루멜이나 베이컨이나 이 청교도 혁명 어찌 보는지 기초국사가 1589년이요. 청교도 혁명이 1648년이요. 59년, 60년이 빠른데 정유립이 주장한 것이나 크루멜이나 베이컨이 주장한 것이나 이거 보면 훨씬 이쪽이 그 당시 사상이 앞섰어요. 우리 생각들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는 무조건 절대 왕조에서 산업공상을 그대로 견지하고 남녀를 차별하고 아니야. 정유립이 무슨 주장이냐? 천하 공물설. 천하가 어찌 한 사람의 물건이냐? 천하는 공물이다. 그리고 화사 비공론이요. 누구를 섬길 일사장 섬길사람이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냐 하는 논리요. 그게 세습제를 부정한 거예요. 국민공화제예요. 이것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사를 쓸 때 우리 것은 쏙 빼버리고 이것만이. 근데 그다음 이 양반이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이 양반이 역적이지 당연히 역적이지. 선조임금이 볼 때는 임진왜란 나기 2년 전에 이 양반 역적으로 몰려갖고 대동계를 만들었어. 대동계는 무엇이냐? 산업공상이 없어. 남녀 차별이 없어. 모든 사람을 갖다 개를 하나 조직한 거예요. 남녀도 필요 없고 양반도 필요 없고 상민도 필요 없고 천민도 필요 없고 스님도 그 당시는 8천민이거든. 스님도 필요 없고 누구든지 다 같이 그게 대동이에요. 공자가 앞서는 대동사상이에요. 대동사상으로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 공자가 주장하는 사상이다라는 것이 대동계예요. 맹자는 여기보다 한술 더 써요. 역성혁명을 주장해요.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 보니 어찌 아버지가 왕이라고 해서 자식이 왕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왕다움은 이게 항상 피곤해요. 왕다움은 왕으로서 존경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왕이 왕답지 모르면 그건 바꿔야 한다. 왕다운 사람은. 왕답지 모르는 사람은 서민이고 왕다운 사람은 왕이다. 그러니 바꿔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역성혁명이에요. 양나라 해왕 대놓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찾아가고 대통령 요새 경제도 잘 못 돌아가고 여러 가지 실장원이 내려오시오 할 사람 없을 걸 아마. 근데 그 당시 서슬퍼런 왕한테 가갖고 당신 정치 잘못된 게 내려와. 맹자가 그린 거예요. 이렇게 동양 사상은 대동 사상과 역성 혁명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이 정예림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양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러면 어찌하냐? 시방이라도 역사가 만든 사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식으로 주체를 삼아서 우리가 이제 서양보다 우리가 뭐 꾸릴 일이나 딸릴 일이 한 가지도 없잖아요. 아까 내가 근데 저번에 얘기했죠. 음력 써야 하는 이유. 양력과 음력을 같이 쓰라는데 인간이든 음력 써야 해요. 그러면 안 맞지 않아도.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우리 주체 자의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히 우리 후세들에게 불맛이 없어져. 모르는 것을 옳다고 묻어놓는 사람이 뭔 정치한다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아까 이순지가 칠정산 내편에 그것은 정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그 이순지 선생이 썼던 칠정산 내편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서양 코페르니쿠스보다 100년 전에 정확히 잘 해놨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또 넘겨봐. 다 읽어봐. 하여간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이런 말씀 저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의학 하나만 가지고도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차례별로 적용해서 하기로 하면 오장육부 하나하나 띄어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양해 좀 해주시고요. 어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성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대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